안녕하세요. 2026년 3월, 오늘 28일이네요. 오늘부터 제가, 일반 상식에 대해서 하루에 한 6개 정도,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공부를 할 겸 또 저처럼, 나이가 있지만 일반 상식을 좀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, 이것을 제가 공부하고, 녹음해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합니다. 네. 일단 이거는 음성 녹음 파일이고, 네, 이제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. 네, 첫 번째는, 참고로 제가 지금 공부하는 책이 이제 일반 상식 책인데, 이게 코로나 때 2021년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. 하지만 지금 뭐 클래시컬, 오히려 지금 우리가 봤을 때, 지금도 유효한, 정보라고 인식되는 것들만 골라서 하니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입니다. 이 코로나 때 사실은 이 단어 꽤 많이 뉴스에 나왔죠. 원래는 어떤 이런 어쩐 제약이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려면, 의료기기 승인을 받으려면 80일이 걸리는데, 이때 이제 우리 코로나 제도 때 승인을 7일로 단축하면서 우리가 어떤 의료기기를 승인받아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좋은 거였나? 라는 의문도 듭니다. 사실 이 제도라는 게 오히려 이 시스템이라는 게 살아 있었으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, 두 번째, 네, 부동산 3법입니다. 우리 보통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3법 이런 말 자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이거 지금 보니까 2020년 8월에 만들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으로 그 기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내용은 뭐냐? 3법이니까 당연히 세 가지 법이겠죠. 종합부동산세법, 법인세법, 소득세법입니다. 우리 보통 종부세 하는데 그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의 줄임말이다.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. 이제 종부세 같은 것은 이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, 개인의 경우는 주택이 3개 있거나 아니면 특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이상일 때 과세 표준 구간별로 해서 세율을 일단 가산세처럼 더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1.2%에서 6%까지 세율 적용하는 겁니다. 뭐 사실 이게 뭐 부가세 신고해 보신 분 알겠지만 이 3%, 4%, 5%, 6%라는 게 적지 않습니다. 어쨌든 간에 부동산 정책으로서 굉장히 파급력 있는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이제 법인세.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 멀쩡히 이제 사업하는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띄면 종목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좀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 말은 일반적인 사업을 해서 이제 그 부를 늘리기보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의 법인들도 뛰어들었다. 이제 이 경우에 법인세율을 이제 뭐 주택 양도차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추가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. 법인들이 많은 수익 사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주택 양도, 부동산에 관련돼선 특별 법인세율을 10에서 20%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. 이건 사실 모르겠어요. 이 정권에 대한 이 정부에 대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어쩌면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득세법 관련해서 양도소득세, 세 번째가 이제 종합부동산 법인세 소득세법인데, 이 당시에는 이제 분양권이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. 이 세 가지 법 모두 다 완전히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, 어찌됐든지 간에,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우리가 알 수 있고, 그리고 무엇을 일관되게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.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어떤 글쎄요 좀 디테일하고 시간차를 두고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된 그런 법안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세 번째 이제 공수처라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닌 매우 역사가 짧은 2021년 1월 21일에
이제 공수처가 공식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. 네, 이제 우리 보통 공수처의 원래 이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. 이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. 1996년도에 참여연대가 이제 이것을 부패방지법안으로 입법을 청원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이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2019년 12월 30일 날 입법화가 이루어져서 2021년 1월 21일에 출범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긴 역사가 있었다는 거.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이죠.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그 정권의 하나의 그 오래된 입법화의 소망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이제 국가수사본부, 이제 줄여서 이제 국수본이라고 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네요. 2021년 1월 1일에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. 이거는 보통 우리가 경찰, 폴리스라고 하던 걸 2021년에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한 거죠.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치안경찰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사경찰을 분리해서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다는 겁니다. 이 말은 즉 경찰의 수사권이 이제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국가수사본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독점하던 그 수사권을 경찰로 이제 그 권력이 이양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국수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았다. 뭐 이게 한국판 FBI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네요. 첫 번째로 2021년 3월 5일 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땅 투기 의혹을 총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이제 구성된 바 있다고 합니다. 네, 지금의 어쨌든 검찰 개혁과도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는 약간 국제적인 건데요. 수에즈 운하. 지금은 사실 호르무즈 운하가 이란과 미국 전쟁,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과 지금 전쟁하는 그 호르무즈 운하처럼 유명한 수에즈 운하입니다. 호르무즈 운하는 굉장히 이제 작죠, 좁죠. 근데 반면에 수에즈 운하는 약 190km로 세계 최대 운하라고 합니다. 이 운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할 때 아프리카를 돌아가지 않고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운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운하라고 해서 전 세계 교역량의 12%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이게 왜 그 당시에 시사상식으로 떠올랐냐?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2021년 3월 달에요. 그 중국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로 가던 비가 여기서 좌초됐으면서 사고가 났죠. 이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배들이 묶여 있었고 당연히 세계 교역량의 12%를 차지하니까 세계 경제에도 이제 파급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 수에즈 운하가 우리 그 주식에 많은 영향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.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할 것도 트러블 버블, 트러블, 여행, 버블, 거품이라는 뜻이죠. 이게 뭐 거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품이 꺼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서로의 보이지 않는 막도 이제 버블이라고 영어에 좀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트러블 버블은 뭐냐면 코비드 19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너무 이제 서로 이 관광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관광 사업 망해고 이제 경제도 이제 서로 도미노처럼 힘드니까 방역이 우수국가로 서로 이제 그 인정하는 국가들끼리는 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협약이 이 당시에 이제 트러블 버블입니다. 사실 이 단어는 이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뭐라고 할까요? 그 트렌디한 단어이지만 그 앞에 내가 이미 말한 긴급사용 승인제도, 부동산 3법, 고위공직자법, 범죄수사처, 공수처, 국가수사본부, 국수본, 수혜주나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클래시컬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. 네, 오늘 첫 번째 시사 용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제가 이걸 계속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공부하는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한번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